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1학년도 병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또 B가 A에 포함된다면 결국 A 집합하고 B 집합은 이제 같은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A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같아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A 해서 두 집합이 이제 같은 원소가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잘해야 되죠? A 세제곱 이 부분들이 2A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부분 좀 풀려면요.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거죠.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0 3 이런 형태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지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되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9 마이너스 3, 4, 10에서 허근 가진 거니까 A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이걸 좀 조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또 조사해야 되나요? 2A 제곱 마이너스 3하고 1 마이너스 2A하고 같아지는 부분을 좀 조사해 주면 되겠죠.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이퀄 제로가 되겠고요.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조사 항목이 또 많아지는데요. 이제 A 값이 1인 부분들하고 A 값이 마이너스 2인 부분들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는가요? 지금쯤 하고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A 집합 자체가 A 집합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같아지는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1인 경우 조사하게 되면 A 집합을 좀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있으니까 1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A 세제곱도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안 되겠죠? 이렇게 A 값 마이너스 1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겠고 세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8이 있는 거고요.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제 5 이렇게 이제 3개의 원소가 있겠죠. B 집합도 또 확인 들어가면 됩니다. 같은 집합은 일단 A 값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2A 제곱 하면 4, 3 2A 제곱이죠. 그럼 8에다가 빼기 3 했으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배 해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수가 좀 집합적으로 같아진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아니고 원수가 좀 3개 있으면서 2개의 집합이 이제 좀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좀 문자로 돼 있어서요. 되는 경우들을 이제 각각 그렇게 조사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좀 확인하게 되면 이것도 또 집합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원소로 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분들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또 A에 포함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 자체 이렇게 이론 정리를 좀 기반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차민 명제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2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아예 명제가 아니죠. 참거짓을 논할 수가 아예 없는 거니까 명제가 아니고요. 8은 4가 아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B값이 더 크면 절대값이 더 크냐 물어봤는데요. 음수 양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 좀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거짓 명제가 되겠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위 공식 해야 돼요. 일단 판별식을 해서 좀 알아보면 되죠.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위 공식 해주면 이제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 있으니까 만족하는 부분이 뭔가 실수가 있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물어봤는데 x 값이 0 되면 안 되죠. 이 등호가 좀 이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차민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차민 명제는 결국 이제 몇 개? 2개가 된다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미음 풀어갈 때 이제 어떤 x와 이제 모든 x 한 개라도 만족하는 값이 있습니까? 모든 성분들이 원소가 좀 다 만족합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어떤과 모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 좀 나눠져 있고요. G는 좀 깔끔하게 주어져 있고요. 연산을 값을 좀 함수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G 역함수 O를 구해가려면 이런 건 뭐 A라고 써가지고 G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O가 나오는 이런 A 값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역함수 구해가는 것보다. 그래서 A를 대입해주면요 3A-2 계산 결과가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3a-2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5군요.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5 되겠죠? 이항시키니까 3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처리되어 있어서 a 값은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f 역함수의 fg 역함수의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 계산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1보다 좀 작은 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뭐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역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함수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보게 되면 0보다 클 때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그려가기 또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3 f 역함수 마이너스 3 이 부분들도 이제 b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과연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좀 큰 부분들에 대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b 세제곱은 이꼴 4 처리되겠고 b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함수식 자체가 이제 0보다 큰 쪽이니까 b 값은 즉 f2 역함수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b 값 2가 되겠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값들을 좀 더하게 해서 우리 정답은 이제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느냐? 합성함수 순수를 좀 두 번 해주면 되는 거겠고 큰 프리틀에서는 바로 역함수 부분이죠. 이거 숫자를 좀 잘못 써가지고 그죠? 자, 마이너스 5. 그러면 살짝 이렇게 뭐 치환하는 그런 개념인데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값들을 이게 좀 찾아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니까 순서를 지켜서 풀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역함수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부분들 함수 값을 알아가는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핍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낮 Q이면 P가 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낮 Q면 P 이 부분들을 범위를 보게 되면 아이고 낮 Q 그러니까 표시가 좀 불편하죠. 대우를 이용해서 좀 주어진 명제 자체를 좀 달리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 P이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이다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범위 표시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 3분의 A가 있는데요. 3분의 A 그 다음에 이제 3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크다 작다의 반대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표시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P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Q집합에 쏙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나 같다 여기 좀 같으면 안 되는 건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A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나오겠고요. 여기는 3, 6, 18이니까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값의 범위를 깔끔하게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족해주는 자연수 A값은 3, 4,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값들을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뭐 1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우를 통해서 범위 표시하기 좀 효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참이다라고 해주면 이제 뒤쪽에 이제 P의 여집합이 이제 Q집합이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이렇게 좀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수직선에서 범위 표시니까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표시해가면 분할이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2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10과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와, 10과 서로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2하고 5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홀수들이 되겠죠. 1, 3. 근데 또 5 부분 또 빼야 되니까 7, 9, 10 빼고 11, 13, 15 빼고 17, 19 이렇게 해서 홀수 위주로 해서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B집합은 15 이하의 소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3, 5, 7, 11, 13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해서 소수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 만족하고 X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만족하는 이제 X의 개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X 교집합 A 되겠고 교집합 부분, 차집합 부분들은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죠. 자 이때 어이구 뭡니까 결합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X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X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좀 묶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차집합 B를 좀 우리가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인데 이제 소수를 좀 빼서 구해가면 되겠죠.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1, 9 이런 거죠. 17, 19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결과가 X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X라는 집합이 A 교집합 B 여집합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소 4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당연히 2에 4제곱해서 16개 했고 근데 이제 공집합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15개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해석, 아이고 결합 법칙 이렇게 좀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설명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실제 이제 원소들을 좀 구해드는 거니까 집합에 이렇게 좀 구해서 차집합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역시 또 조금만 좀 집중하면 좀 살펴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 주어진 부분들, 집합 표현하는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AK, BK를 배수의 집합 이렇게 된 게 이제 AK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약수의 집합 이런 게 BK에서 집합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배수의 집합이죠. 8이 배수하고 12, 20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합집합은 배수의 집합에 좀 성질 좀 이끌어내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배를 좀 통해서 꾸셔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A8 교집합 A20 이런 걸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8이 배수하고 12의 배수하고 공통 부분들은 이것도 좀 보여드렸나요? 8,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 2, 8, 4, 3,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4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8하고 20 이렇게 되면 4, 2, 8, 4, 5, 20 이렇게 되니까 어이쿠 40 배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합집합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포함한다. 24하고 40 이렇게 처리인데 모두 포함한다. 8, 3, 24, 5, 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둘의 이제 뭐 공통적인 최대 공약수 형태에 해당하는 집합, 그러니까 A8 집합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표시가 좀 그런가요? 이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8 배수에 물론 이제 8이 약수에 해당하는 뭐 4의 배수, 2의 배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포함되어 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런 집합이 포함될 수 있는 P의 최대값 M다라고 해주면 M 값은 얼마다? 8이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약수의 집합을 좀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쿠야, 약수의 집합은 뭐 직접 약수를 좀 구해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18하고 24하고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18하고 24 공통해주면 63, 18, 64,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통인 약수 부분들은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6의 약수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A18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 18, 29, 18, 36,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24를 처리하게 되면 1, 24, 그 다음에 22, 38이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6, 24 이렇게 처리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6 이런 부분들인 거죠. 1, 2, 3, 6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의 약수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15의 약수하고 6의 약수하고 이제 또 합쳐놓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모두 좀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5하고 6은 3, 5, 15, 3, 2,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30의 약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15의 약수하고 6의 약수가 이제 전부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그런 형태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Q 값은 30 이렇게 처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물론 이제 뭐 이 Q라는 것은 30의 배수, 30, 60, 그다음에 뭐 90 이렇게 쭉 다 되가는 건데 가장 작은 숫자 30을 좀 답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을 좀 합해서 정답 3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배수의 집합, 약수의 집합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집합들은 이제 조금 구해 보게 되면 이래서 최대 공약수, 이래서 최소 공배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구해 보지 않으면 무엇을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경우가 좀 그리고 이제 착각해가지고 또 반대로 구해가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이도 풀이지만 이게 직접 집합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기초 다지기도 좀 꼼꼼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보기에서 조건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두 집합이 이제 진리 집합을 비교해주면은 확실하게 좀 더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만족해주는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기억 물어보게 되면 A축, B축을 좀 잡아서 절대값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B값이 더 큰 부분들 영역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값이 더 큰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순서쌍들 좀 해보면 됩니다. 뭐 1,2, 마이너스 1,2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다음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시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엔 뭐 A축, B축 이렇게 잡았을 때 Y는 이꼴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B값이 더 큰 부분들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영역 표시해 가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되게 주의를 기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아니다죠. 한 집합이 다른 데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 그런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 아니니까요. 아무 조건도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다룰 때 가장 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뭐 니은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A축, B축 이렇게 잡았을 때 0보다 크고 일사분면 부분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주 명제가 좀 더 큰 부분이 되겠고요. 디귿을 풀 때는 절대값이 풀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으니까 뭐 같다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요게 이제 뭐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유리수, 각각 유리수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에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집합이 되가는 거죠.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은 뭐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또 효율적일 것 같죠. A에다가 B 차집합 A 부분들, 그러니까 B 차집합 A 부분들 A에다가 좀 합친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좀 연산해서 좀 살펴보는 것보단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해주면요. A와 B 이런 부분들이 B로 풀리겠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부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이제 B에서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두 개의 명제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그 위에 해설이 다 끝났으니까요.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디귿 리얼해서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이제 뭐 기억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 조건도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이런 내용들 신경 써가지고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차집합 B, 이런 건 이제 또 벤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까?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딱 처리가 되어 있고, A 차집합 B는 이렇게 이제 해집합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서 여집합 부분들이 반대 부분 돼야 되는데 A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결론은 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해결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교집합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수식에 의해서 풀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좀 표시할 부분들이 편리하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좀 이용해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두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B의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분배 법칙을 하면 되죠.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A 차집합 B 합 A 차집합 C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 역시 맞는 이론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집합 했을 때는 B 합 C 부분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교집합 했을 때는 또 A 부분이 더 크다. 이거 묘한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좀 예를 좀 들어가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좀 잘하는 거죠. A 집합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그럼 뭐 원소 개수도 많이 늘릴 필요 없으니까 1, 2, 3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C 집합 부분들, 근데 B 집합 부분들, 그래서 합집합은 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C 집합은 뭐 두 개의 원소를 좀 갖는 집합에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갖는다라고 해주면 뭐 될까요? 일단은 뭐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집합 이렇게 처리할 때는 B집합은, 어이구, 나중에 또 저기 넣고 해두니까, B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1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합집합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뭔가 좀 더 있다라고 해주면 될까요? 뭐 0 이런 부분 하나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A 합 C를 하게 되면 1, 2, 3 되겠고, B 합 C를 해주면 1, 2, 3에다 0까지 있으니까 B 합 C가 좀 더 크고요. 그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비교집합 C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이렇게 좀 하나가 생기는 거겠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를 하게 되면 2, 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된 거니까 두 개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A, B가 좀 같지 않다는 거 좀 이해되죠? 그리고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구성 성분들을 좀 넣어가지고 좀 표시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게 좀 약간의 좀 개념 이해를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예 형태를 좀 들지 않으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풀이한 이런 방법들 있죠. 이런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세 부분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뭐, 아이고, 이게 또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천천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좀 작을 때는 x 플러스 2, 이건 y절편 2 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이렇게 쭉 그려가는 형태, 마이너스 2, 0 해서, 아이고, 0, 이곳이 2가 되죠. 이런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0부터 2까지는 이 부분들 1, 2 해서 쭉 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쿠, 기울기가 또 거쳐가겠고 2를 좀 대입해주면 또 2 되는 거니까 쭉 기울기를 좀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대략적인 함수를 좀 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 0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주어져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아이쿠 값을 합을 하게 되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가장 큰 값이 2가 되겠고, 이제 좀 이게 대칭 형태로 구해가는 거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이런 값 형태들인데, 아마 어쩌면 제일 큰 값이 2가 되는데 뭐 지금 2배 되어야 뭐 4 넘겠습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이렇게 하게 되면 실근 개수는 좀 2개입니까? 라고 처리되는데, 뭐 절대값 하면 이제 음수 나온 부분들을 좀 약간 좀 꺾어서 올린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꺾어서 올려가면 되겠고, 1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긋게 되는 거니까 만나는 부분들은 개수는 당연히 2개입니다. 라고 해서 또 설명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수식으로 하면 이제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 양수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x 더하기 x분의 1, 이게 이제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평균해주면 2가 되는 거니까요. fx 이렇게 치환해서 봤을 때 이 x 값이 2보다 큰 값,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좀 대입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온 이 함수 값들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고, 합성함수 형태로 되는데 이게 좀 존재합니까? 이렇게 좀 질문 던졌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fx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t 이렇게 좀 치환하게 되면 ft 해서 이제 ft 해서 이제 t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 y는 equal x 이런 모양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좀 휘어지네요. 이게 기울기 일자리를 좀 처리하다 보니까. 그죠? 아니, 맨 처음에 그래프 모양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이쿠, 어떻게 되죠? 이 함수 값들이 오히려 이 t보다는 이제 오히려 더 크거나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좀 2일 때 좀 같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래프가 좀 반대됐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 함수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그때 부분들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가면은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역함수, 아이고 1대1 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겠고, 가장 큰 값들이 뭐 2인데 그런 거 뭐 두 개 더하게 뭐야 4를 넘어갈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서 이 부분도 보여드렸죠. 개수 두 개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좀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렇게 좀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좀
중간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센스 있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도 합성함수니까 뭐 치환에 의해서 간단한 형태의 해석해가는 부분들 되시죠?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 그때 A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을 뭐 열심히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4-2A 이런 부분들이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A값이 2보다 크다 이런 뭐 결론 하나 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A-2분의 4의 뭐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문자들이 좀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좀 살펴야 돼서 이제 완벽한 모양을 좀 만들려면 주어진 식 그대로 A 쓰면 안 되고 A-2 이렇게 모양을 좀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좀 더 더하기해서 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 좀 쓰면 되겠죠. 잘해주면은 최소값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했으니까요. A-2하고 A-2분의 4 이 결과가 좀 같을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A-2의 제곱은 4 처리가 되겠고 A-2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제 주어진 범위가 있으니까 플러스 2에서 A 값은 4일 때입니다라고 또 역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이게 지금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범위를 형태에 좀 이용하는 곳에 좀 나오는 거니까 약간 좀 내용 자체는 방정식하고 산술기하 평균은 연관성이 없지만 범위 구하게 가는 데는 필요한 요소들이니까요. 자, 정확하게 잘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문자들이 이제 역수관계 부분들이 되어 있을 때 최소값 이렇게 구해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언제 좀 등호가 성립해 가는지 완벽하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종 합은 6하고 4를 더하기해서 10을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해서 F 더하기 G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해주는데 이거 두 개 함수를 좀 더하기해서 아주 특이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세 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fx 더하기 gx 이런 부분들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뭐 치환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고 1대1 대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건 뭐 역함수 존재 뭐 이런 거고 또 연관성이 있으려나요? 어쨌든 뭐 1대1 대응입니다 좀 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fx라는 것은 g에다가 그럼 뭐 hx를 이렇게 좀 대입한 결과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또 f에다가 hx 좀 더하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살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hx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면 되는가요? 앞쪽식 부분들을 좀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면 뒤를 이용할까요? 앞쪽식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h의 역함수를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 뭐가 되죠?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FH의 역함수 부분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거죠. GX는 표시가 된 거니까. 그래서 F의 H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하고 F의 H 역함수 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좀 서로 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이거 좀 처리가 좀 상당히 좀, 힘들 텐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당장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볼 때는 H하고 H의 역함수하고 좀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 X 이렇게 처리해 가면 그런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대입을 또 해주게 되면요 GX하고 또 HX하고 또 같습니다라는 이런 형태가 되고 fx하고 또 같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도 얻어져 가는 거니까 또 둘을 더하게 해준 것이 h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 대입해준 부분들 같습니다. 라는 여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뭐 항등함수 계통에 이제 x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f50이다. 그러면 정답은 뭐 25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겠죠. 이게 좀 풀이법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좀 상상력을 조금은 좀 발동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주어진 부분을 fx 더하기 gx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hx입니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함수를 좀 정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그나마 조금 주어진 식을 이해하는 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2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두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비교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B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이제 잘 메모해 가면 되는 그런 계통이죠. A 체험
신청한 학생 수 19명. A 체험만 신청한 학생 수는 B 체험만 신청한 학생이 2배다. 그럼 여기가 2x 그럼 x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요. 학생 수는 학생 수의 2배다. 맞군요. 근데 A 체험 학생은 19명이다. 그러면 여기는 19-2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두 체험 활동 또 모두 신청한 학생 수와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는 같다. 그럼 이제 다시 19-2x 이렇게 바꿀 부분에 있어서 전부 합하면 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전부 합하면 그 부분들이 32명이다.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19-2x 이런 부분들이 두 번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뭐 3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38-4x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뭐 32명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x값 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비체험활동 학생 수를 구해달라. 비체험활동 이렇게 되면 B 체험활동하는 학생 수가 19-x 처리가 되는 거죠. 6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3입니다 라고 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집합에서 뭐 이렇게 문제 주어진 그런 조건들 매우 잘하는 거죠. x, 2x, 그다음에 19-2x 바깥쪽도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매물을 통해서 어플을 좀 진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정보들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병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b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에서 fx 그래프가 좀 절대값 싹 그려져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어이쿠 합성함수를 좀 열심히 좀 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f 그래프 자체는 뭐 별 무리 없이 그리는 게 가능하죠. 이래서 이렇게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좀 하게 되면요 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자리에 x-1 이런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x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절차를 좀 밟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좀 1만큼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절대값 돼서 이제 다시 꺾어 올린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얘가 1, 2, 0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서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두 번 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빼기를 좀 처리해 준 다음에 된 거죠. 두 번 한 그래프 그 부분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빼기라고 이제 다시 절대값 이렇게 불어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걸 좀 평행이동하겠고 평행이동하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절대값에서 그래가면 되는 거니까 일부분들에 대해서 꺾어줘서 올라가야 되는 거겠고 그죠? 그다음 이제 2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 2, 3 반대편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0, -1에서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사실 뭐 일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4까지 0부터 4까지 해서 그려가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풀이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 값이 이제 3분의 1 이렇게 좀 풀려가는 부분들이니까요. 3분의 1 중간에 쭉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이제 이 값들을 좀 모두 합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들은 주어진 부분들이 맨 처음에 1, 2 부분들에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알파, 1+알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건들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1-베타, 1+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해서 이제 근위 뭐 해주면 1-감마, 1+감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요. 각각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었으면은 수식 형태로 처리해가지고 연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을 형태에서 풀어가는 거니까요. 그의 합은 6입니다라고 해서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또 대처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평상시에 좀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절차를 조금 이제 밟아서 특히 이제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려갈 때 순서를 좀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y축을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 그려간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절대값에서 쭉 이제 꺾어서 올라가는 그래프. 그러니까 양수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 해서 요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이 해결되면 또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풀어가겠고 이런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대칭성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참고를 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함수 x, y 사이에 연산을 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연산을 좀 표시해 볼까요? x, y 집합이 있는데 x 차집합 y 되겠고 y 차집합 x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집합에 대해서 합집합하겠으면 100이고 있고 A집합, B집합, BC, CA에 대해서 결과가 났을 때 이제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뭐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이 뭐 가장 기본적인 공식 형태가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각각 부분별로 X, Y, Z, K 이렇게 부분별로 해서 살펴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집합이니까요. A, B, C, X, Y, Z, K 이거 전부 다 더하기입니다. 이런 결과 합이 이제 100입니다. 라고 관계식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 이거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부분들은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Y, Z, K 이런 부분들은 이제 80 처리해주면 돼. A, B 이퀄레. 여기 Z가 없습니다. 그죠? 큰일 날려고. A, B, Y, Z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제 8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65, BC 해주면 이제 BC에다가 X하고 B하고 C 부분들이니까 Z가 되는 거죠. XZ 여기 됐습니까? 65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5 숫자부터 써야 되겠습니다. C하고 A 이렇게 됐으니까 AC 있고 Y하고 X가 되죠. X, Y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런 세 개의 값을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요. A, B 이런 부분이 두 번씩 있는 거죠. 어이쿠 전부 다 두 번이네요. A, B, C, D, C, D까지 쓰려고 하겠습니다. X, Y, Z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두 배씩 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가요? 110에다가 19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100에다가 10이니까 그죠? 110에다가 19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95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95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이제 K 값이 얼마입니다. 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그램에다가 각각 성분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죠? 각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소의 개수들을 좀 써가지고 처리해 가면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좀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법 자체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A에서 점 B까지 경로가 점 4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경로는 거리가 6이 주어져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서 속도 A 시간 걸려서 열심히 갔고 그 다음에 또 B에서 C까지는 또 V2 속도로 이제 B를 열심히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하고 속도하고 거리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V1의 속도로 A 시간 걸려서 4를 좀 간 거니까 A V1 이퀄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 V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구해서 이런 관계식을 좀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A 값은 이제 V1 분의 4, 그 다음에 V2 분의 9 이렇게 처리해준 결과가 4입니다. 라고 해서 또 관계식을 좀 문제랑 좀 연결시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때 V1 더하기 V2의 최소값을 구해 달라 이런 얘기. 아이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풀어가죠? 일단은 이제 뭐 주어진 이런 값 위에 있는 값들을 좀 이용해 가면 되겠죠. 4로 좀 나누고 V1 분의 4 더하기 V2 분의 9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4를 좀 다시 곱하기 하니까 결과가 좀 똑같아지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좀 아이디어가 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문자가 서로 이제 역수 모양 형태가 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전개를 좀 하게 되면 4하고 9를 좀 만든 다음에 V1 분의 4 V2 그 다음에 V2 분의 9 V1 이런 형태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문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역수꼴이 됐으니까 이제 산술기합형을 좀 쓰면 되겠죠. 2배의 루트 4, 9, 36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답 이게 6이 12, 25, 4분의 25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제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중간에 좀 살짝 스스로 좀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 모양들일 수 있는데 아이쿠 이거 뭐 거리하고 속도 시간하고 속도를 곱해주면 거리가 됩니다. 뭐 이 정도의 개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가 4입니다라는 이제 관계식이 있으니까 뭐 그 관계식 형태 만드는 것까지도 이제 주어진 정보 정리한 거겠고 대신 이제 V1 더하기 V2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정보 자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처리가 돼 있더라도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산술기하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왜냐면 조진식의 산술기하평을 쓸 때랑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의 산술기하평을 쓸 때랑 등호가 성립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할 때 곱하기 해주고, 제가 4를 곱하기 했으니까 4로 나눠서 풀어갈 수 있네요. 오,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죠.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해서 다시 한번 뒤에 전개해서 접근해가는. 됐습니까? 나름 아름답게 이론들이 좀 적용된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할 준비 되죠? 연습장권에 꼭 꺼내놓고 연습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와 만나는 두 점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 만나는 두 점 AB라고 했을 때 AB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뜻파악을 좀 진행해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y는 equal x 이렇게 이제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서 그래가 좀 최소가 되는 부분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만나는 거죠. 이때 이제 최소가 돼서 만날 때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y는 equal x가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해서, 아이고, 이런 점이 돼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평행 이동했으니까요, x 플러스 k하고 만나는 좌표 부분에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3 이퀄 제로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요. 뭐 판별식 T에서 뭐 K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금방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를 그러면 찾아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가 되고 그 값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그러면 3 통분해야 되니까요. 4분의 1 되면 3, 4, 12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y는 equal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3하고 더하기한 결과가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n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주어진 부분들 역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역함수를 뭐 아이고 특히 뭐 2차로 돼 있으니까 역함수 구해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y equal x 대칭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살펴가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쭉 갔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이런 점,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 구조돼서 이렇게 가장 먼저 좀 만나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부분들 K 값 구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나는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될 때 교점을 이렇게 좀 찾아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질문 던지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하는 부분들 좀 보셨죠?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정수 ABC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덤을 좀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F2는 나머지가 좀 3이다 되어 있겠고 두 군이 모두 또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수 근 그대로 이것도 평이동하는 거죠. 아이쿠, 그럼 이제 A집합을 뭐 자연수 근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B집합은 평행이동해서 주어진 부분 자체가 좀 알파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값은 뭐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요. C집합은 반대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A집합에 있는 원소 부분 여기 좀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이쿠, 그러려면 이게 어떤 모양이 돼야 되죠?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 차이가 나서 빼기,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에서 근이 이렇게 좀 알파, 베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좀 합집합하는 곳에 이제 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 요 차이 자체가 이 차이가 납니다. 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BC 값을 모두 다 구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진 F2는 3이다.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근을 좀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좀 처리해 주는데, 이란 부분들을 좀 대입했을 때,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3입니다. 이런 부분을 써먹는 거죠.
지금 이제 근이 자연수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차이가 2 되는 건데 반대편에다 2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는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알파 베타들을 좀 이제 상상을 해서 풀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자로 해서 또 알파 플러스에서 문자를 또 다시 만드는 것보다 뭐 실전 문제 풀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알파를 뭐 3, 5, 4, 6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게 낫겠죠? 3, 5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게 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풀거나 그 다음에 a에다가 4, 6 해주면 4, 6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이런 형태로 찾아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f2를 구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은 2를 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통에 마이너스 26, 12 그럼 이제 3a가 되죠. 3a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은 1을 해서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관한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그러면 2-10이니까 8에다가 2, 8, 16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에 8에 이런 부분들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문제에서 세 정수 ABC란 이런 부분들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좀 안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있는 이런 부분들 A 값이 1이 되는 즉 fx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ABC 값을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정답 8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2차 방정, 2차 항업수 그런 부분에 약간의 좀 센스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평상시에 좀 다뤄봐서 빨리 좀 판단해가는 그런 절차. 특히 이제 가의 쓰임새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해서 해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연수근 같습니다라고 해서 맨 처음 근 형태 표시해서 겹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이해된다는 이제 나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그때 이제 가에 대한 정보였을 때 2에 대한 함수값 함수값이 3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해가는 이런 절차 되죠. 그리고 이제 수식 형태에 대해 들어갈 때 이제 찾기 이런 부분을 써먹는 부분들 이렇게 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했는지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부분들 정수라는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 허투루 사용하는 거 없이 문제풀이에 좀 전부 다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때 이곳에 대한 이제 f 함수, 역함수를 한번 이렇게 좀 더하면 되죠. 역함수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좀 사라지면서 fx는 equal f 역함수입니다 라는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bk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역함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항시켜가지고 정리해주면 2분의 1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2분의 a 이렇게 처리해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equal bx 플러스 3에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곳에서 a 값은 얼마입니까? a 값은 6에서 이제 결과점 나오면 되겠고요. b 값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결과도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대략적인 큰 틀에서 이제 구해주는데 구체적인 이제 범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y는 equal x하고 만나는 그 부분들이니까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a는 equal k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3k는 equal a 이렇게 처리되겠고 a 값이 6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k 값은 또 2입니다라고 해서 k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문제풀이가 좀 a, b, k를 좀 전부 다 곱하기 하는 겁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정답 마이너스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제가 좀 뭐 그래프 이런 부분은 좀 그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기울기 음수,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y는 equal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 음수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제 대칭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k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역함수를 구했다 이런 식이 돼야 되겠고 역함수를 구했다 이런 식이 좀 돼야 된다. 대칭해서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뭐 이런 큰 틀에 이제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또 역시 또 풀이 기울이지 말고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구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을 통해서 풀이를 좀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바뀌어야 되죠? 어떤 양의 실수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2a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된 게 0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런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작다 풀이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참이 될 조건 풀어가는 부분들이 편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어떤 양이 실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족한 숫자가 좀 하나라도 좀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요. 대칭축이 일단 뭐 y절편 a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p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런 모양의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사라지니까 2a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양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음수돼서 음수 쪽에 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런데 이제 0보다 큰 부분에서 한 개라도 좀 0보다 좀 작은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죠. 그런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 값이 0이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이렇게 좀 원점을 지나는 6x 이런 형태의 식이 되가는데 역시 0보다 큰 이 범위에서는 음수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건 역시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대칭축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 양수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0보다 작은 부분들이 뭐 당연히 나타나죠. 뭐 중간에 뭐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뭐 0보다 작은 부분들, 뭐 주어진 처음 시작한 부분들, 음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뭐 a 값은 0보다 작다. 뭐 범위를 구하게 되면 a 값은 0보다 작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어떤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되겠습니까? 뭐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문제에 좀 바르게 좀 잘 적용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병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구성원수로 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SA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A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겠고요. 약수가 좀 4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뭐 M, N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수 자체가 이런 4 이렇게 나와라 이런 얘기는 뭐 MN이 1이거나 뭐 한 문자가 뭐 3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인수 분해할 때 소수가 되니까 2, 3, 그 다음에 이제 5, 7 이런 부분들로 좀 구성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2, 3 곱하기 해서 6 이런 걸 만들게 되게 되면 1, 6에 2, 3 이렇게 돼서 뭐 두 쌍 정도의 원소를 좀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하고 5 곱하기 해서 10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이제 10까지 되는 숫자였죠. 그럼 이제 1, 10,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또 역시 두 개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뭐 2, 7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 5, 15, 그 다음에 3, 7, 21, 5, 7, 35 이런 부분들은 각각 원소 하나씩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에다가 5, 6, 7, 8개의 순서상을 좀 현재 만들어 간 거일까요? 됐죠? 그 다음에는 8이라는 이런 숫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7 이런 부분들은 뭐 2의 세제곱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쪽이 3이고 한쪽이 0 이런 부분들이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도 1, 8에다가 2, 4,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개 만들겠고요. 3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9 이렇게밖에 못 만들 거죠. 됐습니까? 아까 8개 했던가요?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 A는 몇 개를 좀 만들 수 있겠다. 11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해서 딱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좀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병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주어진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 어떻게 좀 적용해 가는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둬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병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